자, 117번인데 이거 117번 할 때 뭐 어렵지는 않죠. 어렵진 않아서 그냥 풀긴 푸는데 이게 그 기울기 부분을 참고로 내가 지금 이 책 수업을 중학교 3학년들도 해, 알았지? 그래서 아냐요 가래들이야, 너희 30기 후배들이야, 걔들하고 사는데 그 친구들 풀어줄 때는 또 뭐다, 그 너희들 풀어줄 때는 이거 어떻게 아마 풀었는지 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접방을 아마 구한 것 같아. 뭐다, 기억을 한번 되돌려봐. 177번이야. 아마 너희들 구할 때는 내가 접방을 구한 것 같거든요. 얘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것 같은데, 이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본 거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기울기 곱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0,2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5,2, 5,2가 여기 있죠. 그래서 5,2가 하지 말라는 거야. 5,2가 한 요 정도에 맞물려 있겠죠. 지금 여기 5,2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쉽죠. 그 교점 구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교점 구하셔야 됩니다. 이 세 점에서 만나는 거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없어져봐. 없어져봐. 왜 안 없어져? 그 하나는 접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는 교점 구하는 거고, 여기 교점을 지나야 세 점이 됐던가 그랬던 것 같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구하셔야 됩니다. 저 교점 구해야지, 안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 교점 구하는 거는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얘잖아요. 얘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 녀석 우리가 이제 구해서 얘의 기울기만 알면 내가 아마 될 거려. 그렇죠? 이쪽 녀석은 뭐 어차피 이거 점 지나면 두 점이니까 그냥 구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구하냐? 이제 이 부분이야. 알았죠? 5,2.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하기 싫으면 그냥 접선의 방정식 그냥 쓱 구해서 그냥 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접선의 방정식 그냥 쓱 해서. 틀렸냐? 5,2가 저희가 아닌가 보다. 얘 여기 높이가 이 높이가 아니구나. 참, 이해해라. 지금 내 컨디션이 완전 꽝이다. 여기지? 여기 5,2인가 보다. 한 요 정도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루트 10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원의 중심이면 되잖아요. 얘 원의 중심. 이렇게. 이동안의 원의 중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녀석의 기울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있어가지고 저 기울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나 미쳤나 봐. 진짜 오늘 아닌가 보다. 말을 해. 아니다고 말을 해야지. 지금 몇 번째지? 큰일 났네. 이해를 해라. 내가 지금 3시간 30분 자고 이러고 있어. 알았지? 계속 아파가지고. 봐봐. 미안합니다. 여기죠? 얘하고 접하는 거죠? 얘하고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녀석 우리 기울기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5,2니까 사실은 그냥 접방하면 그냥 돼. 아무 생각 없이. 알았죠? 이런 건 아무 생각 없이 접방 구하면 되고, 그냥 뭐 더 고민 안 해도 돼. 그게 오히려 편할 수 있어.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 접선의 방정식 원래 구하는 파트니까 접방으로 풀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더 많은 고민을 하면 오히려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면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래 탄젠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 원래 이 문제를 내가 이제 탄젠트로 풀면 좀 더 편하긴 하기 때문에 탄젠트로 내가 중학생들한테 풀어줬거든.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그냥 접방으로 풀어줬는데 중학생들은 탄젠트로 풀어줬어. 탄젠트 개념 자체가 좀 더 무난하죠. 탄젠트의 개념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세트하면 이 밑변이죠. 그 다음 얘가 높이가 되고 그 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죠. 뭐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기울기는 뭘 말하냐면 얘가 기울기인 거예요. 알았죠?
저게 기울어진 정도야. x축하고 평행한 양 자체가 기울기죠. 그럼 내가 그냥 얘를 세타라고 놓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가 놔도 되거든요. 여기가 수직이야.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루트 10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면 5야. 맞나? 틀린 대답 빨리빨리 말해줘. 그래서 여기가 5야. 지금 5,2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밑변의 길이를 피타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지. 25에서 얼마? 10을 빼니까 루트 15지. 그럼 여기가 루트 15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구하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15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지. 끝이야. 저게 기울기야. 알았죠? 그냥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어차피 각이 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용하면 돼. 이쪽 어차피 난 여기 있는 이 세타를 이 세타에 필요한 기울기의 양이 필요한데 그걸 이쪽으로 해서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만들어 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풀어도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해도 되는 거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이게 177번인가? 177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요 정도 한번 보시고 나 저렇게도 한번 풀어봐야지도 한번 고민하시고 삼각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지 않으면 저 풀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접선의 방정식 자체를 구해야 되면 좀 애매한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것도 한 번만 볼까요? 그래서 178번입니다. 혹시 패드나 뭘로 가지고 계시면 보셔도 됩니다. 178번이 그런 문제죠. 178번만 볼까요?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177번하고 177번하고 비슷한데 옛날에 풀어줬던 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봐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1하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4,1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4,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P 위를 움직이는 A, B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CD가 있죠. 당연히 제가 이건 알죠. 기울기니까 얘가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얘죠. 당연히 얘가 최대입니다. 얘가 최대가 돼.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저 기울기가 최대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세타야. 알았죠? 지난번에 풀어준 거 그러니까 지금 탄젠트를 이용해서 풀어보겠다는 뜻이야. 알았죠? 쟤가 세타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도 탄젠트 세타를 알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말 자체가 C-A분의 얘가 그냥 탄젠트 세타인 거지. 그렇죠? 그럼 나는 이 탄젠트 세타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입니다. 됐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서부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라고 입니다. 1대2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슉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부터 길이가 슉 하면 6이죠. 6. 6을 1대2로 쪼개니까 절반 두 개씩 쪼개야 되니까 여기가 0인가? 그런가 봐요. 그렇죠? 바로 보이죠? 닮음? 1대2가 1대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다시 1대2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돼야 됩니다. 끝났죠? 그럼 혹시 보이나요? 그럼 혹시 보이나? 아무데나 보는데 우리 큰 걸로 볼까? 원래는 작은 걸로 보는 게 더 좋아. 숫자가 작은 게 더 좋으니까. 이쪽이 더 숫자가 작은 게. 작은 걸로 할까요? 근데 네. 이렇게 되죠. 여기가 얼마냐? 루트 3인가? 이렇게 되죠. 피타고라스. 바로 끝났습니다. 우리 세타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가 세타입니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내가 탄젠트를 이용해서 걔네들의 기울기를 한번 접근해 봤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그림만 그려놓으면 훨씬 더 편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닮음이라던가 이렇게 좀 앞에 걸 갖다 쓴 거지. 앞에 거 갖다 쓴 겁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공통 내접선. 이름이 원래 그래. 공통 내접선. 이름 자체는 공통 내접선이야 이게.
알았죠? 야, 그 원래는 중3 때 배우는데 이제 없어져가지고 맞나? 아무튼 공통 대접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가 있는데 한 요 정도까지는 체크해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요 정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78번까지 보셨으면 일단 내가 요 근래 다시 풀어본 것 중에서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쵸? 근래 풀어본 것 중에서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다시 나도 풀어봐. 그 얘들 수업하다가 그러다가 좀 더 나은 풀이가 있으면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오늘 도형 이동을 조금은 해야 되는데 도형 이동 프린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아셨죠? 도형 이동 프린트 하기 전에 문제 생각 야 진짜 근데 문제 꼭 풀어봐야 된다니까. 제발 왜 안 풀지? 왜 안 풀지? 안 되는데. 나 도형 이동 프린트 어디 있냐? 잠깐만요. 도형 이동 프린트 좀 가져올게요. 도형 이동 내 이름 내신도 도형 이동도 이제 워낙 그 많이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보면서 아마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죠. 작아졌어. 자 보자. 하나만 할게. 하나만. 내 컨디션과 비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도형이동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사실 대칭이동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평행이동은 그냥 쉬워. 그냥 항상 똑같아. x 대신 x 마이너스 y 대신 마이너스만 대입하면 돼. 근데 이제 그 대칭이동은 되게 많아. 점 대칭이동하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응용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대칭이동이 좀 어렵죠. 이렇게 팡팡팡 이렇게 이동시키는 부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 모르겠네. 2분의 f의 a-x 더하기 f의 a 플러스 x가 b야. 이게 모든 점대칭의 기본이야. 가장 일반적인 점대칭 공식이야, 저게. 알았죠? 가장 일반적인 점대칭 공식. 그래서 물론 몰라도 돼. 알았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 각계격파를 하나씩 다 배워. 너희도 원점 대칭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래서 그런 걸 다 각계격파를 하나씩 배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한번 보시면 얘가 뭐냐면 점 A, B에 대한 대칭이야. 이렇게 쓴 게 아니죠. 점 A, B. 이게 점 A, B 대칭입니다. 뭔 말이야? 봐봐. 여기가 A, B가 있어. 여기가 A, B가 있어. 그러면 A에서 X만큼 뒤로 빼고 A에서 X만큼 위로 올린 거야. 이게 그거잖아. A에서 X만큼 뒤로 빼고 A에서 X만큼 둘이 더한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요만큼 뒤로 가는 거지. 얘는 요만큼 앞으로 간 거야. 여기가 플러스 X가 되겠지? 근데 그때 함수값이야. fa-x하고 fa 더하기 x는 그때 함수값이야. 그 함수값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더니 b가 된 거야. 그치? 그럼 이게 평균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요만큼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반대로 올라갈 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높이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높이가 똑같이. 그래서 얘 값이 뭐가 되냐면 f의 뭐 예를 들어서 a-x가 되고 얘가 f의 a 더하기 x가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b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얘하고 얘를 더하면 딱 b가 되는 거야. 높이가 위아래로 똑같아지니까 평균이 빵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a도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b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랬을 때 A하고 B가 다 0,0이야 라고 하면 그게 원점 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가 우리가 특수한 걸 배웠잖아. 그치? 뭘 배웠냐면 원점 대칭 이렇게 배우잖아.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이때는 A가 0이고 B가 0이면 되는 거야.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식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지?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F의 X가 0이다 라고 해서 F의 F의 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된다. 뭐 이런 거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 이게 원점 대칭의 정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어떤 점 대칭에 대한 일반형 이해인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형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조금만 기억을 해주면 뭐 사실은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이게 점 대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조금만 기억을 해주면 너희들이 어지간하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외워야 되냐? 안 외워도 돼. 모든 기본들은 그냥 사실은 정의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조금 보시고 도형의 이동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하도 안 풀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잠깐 봐봐. 고쟁이 하나만 더 보자. 도형의 이동 고쟁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옛날에 봤던 건데 잠깐만 이거 그 즐겨찾기 어떻게 보지? 여기 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하고 싶은데 문제를 풀어야 돼서 그 혹시 그 봐봐라. 너희 지금 도형이동 하고 있는 사람 있니? 혹시 다시 고체차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있니? 그 이게 이제 236번 같은 경우가 그 있는데요. 도형이동이 좀 내가 어렵다고 했잖아.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요걸 그냥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공식처럼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B가 0일 때, A가 0일 때 막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거 책이 없던데? 뭐 찾아보면 없습니다. 나중에 꼭 기억해 놓고 236번을 좀 알았지. 내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안 나오겠지. 안 나오길 바랍니다. 내가 강조하잖아? 강조하면 안 나온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려워서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게 변형이 되면 정말 짜증 날 거야. 알았지? 이 문제가 변형이 되면 엄청 짜증 날 거야. 이게 나도 그렇게 지나가다 훅 보면 잠깐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누군가 나한테 개별 질문을 하면 나도 살짝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야. 정신 차리시고. 그래서 236번 같은 문제는 꼭 이게 암기한다고 해결이 안 돼. 알았죠? 이 문제가 암기한다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좀 보긴 봐줘야 돼. 봐봐.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내가 예전에 한번 풀어줬는데 잊어버렸을까봐 그냥 한번 더 푼 겁니다. 알았죠? 그냥 내가 지금 오늘이 이거 날리면 저기까지 가려나? 갔어. 주의하라고 갔어. 자, 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x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2의 x가 있고 는 1입니다. x축 방향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얼마냐면 a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b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냐면 1이야. 그래서 일단 원의 중심 자체는 원래는 얼마였냐면 a, b 마이너스 2가 원의 중심이야. 그쵸? 이 도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a, b 마이너스 2인 이렇게 있지. 그래서 만큼 평행이동해서 c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원방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얼마냐면 그쵸? 잠깐 미쳤나봐. 0,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나봐. 근데 내가 평행이동을 시킨 거지. 요만큼 간 거야. 근데 A하고 B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팍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아무 데나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가 무수히 많은 어떤 숫자가들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 A하고 B가 관계식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 어쨌든 뭔가 뭐라 해야 돼?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밑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A하고 B의 관계 자체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B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봤더니 얘가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 그냥 쓸게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하고 b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a하고 b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a에다가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2에다가 제곱을 하면 그게 4가 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중심의 관계야. 중심. 이게 중심이잖아 지금. 이게 중심이고 얘가 중심이야. 그래서 저 동그라미하고 세모의 관계식 자체가 동그라미하고 세모라고 하는 애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a의 제곱 그 다음에 b-2의 제곱은 4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의 제곱 더하기 세모의 제곱은 4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어쨌든 한 이렇게 그래 뭔가 있나 봐.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 애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 맞지? 이 말은 뭔 말이냐 저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했다는 소리야. 이쪽으로. 그렇지? 이동했는데 이 중심이라고 하는 애가 저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어. 뭔 말이야? 이게 이런 거거든. 그냥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야. a b-2라고 하는 애가 이 위에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맞나요? 여기가 반지름 2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 근데 a하고 b-2가 계속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를 x라고 생각하면 되고 b-1을 y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이 위에 있는 점들인 거야. 알았죠? 그럼 이건 뭐야? a, b-2가 그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뜻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요게 a, b-2인 점들이야. 그걸 만족시키는 값들이지. 걔들 다 넣으면 여기가 딱 요렇게 요 안에 있는 거 다 만족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원점과 도형 C 위의 점입니다. 근데 C라고 하는 애는 a, b-2가 원의 중심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 거야. 이렇게. 얘가 C인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거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란 말이야.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d 빼기 2여서 1이 되고 최대값은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결론은 그건데 결론 되게 쉬운데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럴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살짝이라도 변형되면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유사함량 찾기도 어려운데 이 문제 변형되면 되게 많이 살짝 좀 짜증날 수 있어. 그래서 관계식 자체를 아마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헷갈릴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고 본인들 스스로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나?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에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237, 238도 사실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238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었지. 238 이런 거. 237은 워낙 대칭 이동을 많이 해봐야 돼서 그냥 말 안 합니다. 이게 좀 귀찮긴 하거든. 근데 대칭 이동을 좀 잘만 하면 되는 거라서 내가 항상 그 이동할 때는 뭘 먼저 하라 그랬지? 나는 대칭 이동으로 해서 모양을 먼저 맞추는 걸 먼저 하라 그랬지. 대칭 이동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돼. 꼭 대칭 이동을 안 해도 되는데 난 대칭 이동을 해서 모양을 먼저 맞춘 다음에 평행 이동해서 겹치게끔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답지에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좀 그렇게 해줘요. 봐봐요. 238 하나만 봅시다. 이거 내가 왜 해주냐면 외우라고 제발. 왜냐하면 이게 풀이 과정을 어느 정도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우리 고쟁이에. 그냥 평상시에 맨날 보던 거니까 이건 이렇게 풀지 이건 이렇게 풀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닌 문제들은 살짝은 암기를 해줘야 돼. 너희 학교 시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 별표 좀 해놓고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나도 이거 오랜만에 보잖아.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236도 마찬가지야. 오랜만에 보면 잘 몰라. 238도 저런 거 있잖아. 물론 기억하면 좋은데 이 A 플러스 D하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지금 원 위의 점이거든. 이 원이라는 게 얼마냐면, 한번 봐봐.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돼. 지금 모르면 안 된다, 우리 반. 여기 다 했던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알았죠? 저 위에 A, B, C, D가 다 있는 거야. A, B하고 C, D가 저 위에 다 있는 거지. 알았죠? 저 위에 다 있어. 이럴 때 A 더하기 D분의 B 더하기 C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A 더하기 D하고 B 더하기 C의 최소값하고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뭔 말이지가 된단 말이야. 이게 B 더하기 C 이렇게. 이건 정말 짜증나지. 이런 문제들 나오면 이거 진짜 한 시간 한 20분 주면 풀 수 있을 거야. 그 당시에 현장에서 만나면 고민을 많이 하겠죠. 2차 저차 한 걸로.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뭔가 해서 그 x좌표 y좌표의 관계식 나오면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그 수원 지수로감수 그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수로감수 옛날 구형 문제에 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울기를 좀 어렵게 주는 거. 어떻게든지 기울기 찾을 건데 야 한번 찾아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게 분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얘가 기울기가 되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그 기울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잖아. x2-x1분의 y2-y1 이렇게 해서 x좌표와 y좌표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아니거든. a, b고 그 다음에 얘가 c, d라서 얘 둘이 지금 x좌표, y좌표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a, d에다가 b, c가 필요한 거야. 그럼 얘가 x좌표가 되고 얘가 y좌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이 둘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원 위에 있는 거야. 이 원 위에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얘들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는. 그렇지. 대칭 이동하면 되지. 그러면 D하고 C가 바뀌면 되겠지. Y는 X 대칭하면 됩니다. 맞나요? 뭐 그러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얘 다시 뭐 하면 되냐? 원점 대칭하면 되나?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원래 원의 중심이 뭐였냐? 원래 원의 중심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이 원방 위에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이 원방의 중심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야. 그럼 얘 대칭 이동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내일 다시 하니까 2,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건 이 원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짝 고민을 해보시면 물어보길 기울기의 최대값인가? 뭐 그런 걸 물어봤잖아. 그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한번 보시면 얘 원방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죠.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와씨, 얘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얘는 지금 얼마로 바뀌었냐면 2, 4로 바뀌었죠. 그래서 2, 4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죠. 이 원방이 이렇게 그립니다. 됐습니까? 이 위에 A, B가 있고 이 위에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기울기죠, 근데. 기울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죠. 아무거나. 이렇게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서 푸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기울기를 찾는 게 중요하기도 할 수 있지만 모르면 근데 얘네들을 내가 기울기로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럼 너희가 학교에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변형시키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 근데 이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대칭 이동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울기 찾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정말 쉽게 바꿀 거면 그냥 원의 중심만 바꾸면 돼. 알겠죠? 원의 중심만 바꾸면 되는 거고. 이 표현 자체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못 풀겠지, 당연히. 나는 기억을 한다는 전제하에 풀어주는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괜찮은데요. 내가 진짜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별거 아니거든. 저 선대칭, 그 선. 너희들이 제일 그 낯설어 하는 것 중에 이 242번이 있어. 선대칭. 이거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심지어 공식도 있어. 선대칭을 선에 대해 대칭하는 공식이 있어. 내가 외우고 있을 것 같냐? 안 외우고 있을 것 같지. 이거 진짜 어쩌다 나오든지 아예 안 나오든지거든. 그럼 그걸 공식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보통 공식까지 외우고 있지는 않죠. 알겠죠? 근데 내가 모든 그 자취의 방정식을 공식처럼 만들어 놨잖아. 어떻게 하라고 했냐? 모든 자취는 이렇게 했지. 주어진 식하고 구하고자 하는 걸로 내가 항상 나눠서 풀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진 식을 a, b라고 하고 구하고자 하는 식을 x, y라고 해서 푼다 이 말이야. 물론 관계식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이건 내가 항상 그랬지. 그거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어느 파트에서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x, y로 놓으라고. 그리고 주어진 관계식을 a, b라고 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뭐뭐에 대하여 대칭이동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느 거냐? 얘가 기준인 거지. 뭐뭐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니까 x-2y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식 자체는 누구야? 쟤는 쟤가 길이가 더 크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3x-y-2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기준선이야. 기준선을 주어져 있다고 하지 마시고 얘가 주어진 식이지. 얘에 대하여 대칭이동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쪽에 있겠죠.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얘가 주어진 식이야. 그럼 주어진 식을 내가 뭐라 하고? a, b라고 하라고 했잖아. 주어진 식을 a, b라고 하라고. 구하고자 하는 걸 x, y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관계식의 차이야. 내가 그럼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어떻게 찾을 거야? 라고 하잖아. 그치? 그때 지금 내가 여기다 그려놓은 걸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있죠. 얘하고 중점이다. 뭐 그런 거 썼거나 지금 그런 거 같지? 중점 쓴 거 같죠? 그런 거 같죠? 뭐냐면 그냥 쭉 내려서 여기에가 뭐가 있다라고 친 거야? x, y.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있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얘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왜냐면 이 직선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대칭이다라는 말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대칭이다는 소리야. 이렇게. 맞죠? 모든 점들이 다 대칭이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2분의 a 더하기 x가 요거네. 이렇게 푼 거 맞지? 여기겠죠? 아니구나. 이거 졸라 어렵게 풀었구나 내가. 미안합니다. 그쵸? 수직이등분으로 풀었겠죠? 여기서 수직이등분으로 풀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수직이등분으로 아마 풀었겠죠?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안 풀걸? 내가 조금 더 알려주면 그 방법으로 풀걸? 그쵸? 근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수직이등분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2분의 얼마냐? a 더하기 x. 에? 미친? x 마이너스 a분의 y 마이너스 b가 얘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그게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x와 y 관계 이렇게 관계식 하나 나옵니다. 2등분하면 얘가 뭐냐면 얘가 중점이 이렇게 되죠? 2분의 a 더하기 x, 2분의 b 더하기 y 이렇게 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쟤를 저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2분의 a 더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b 더하기 y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죠.
아마 이 관계식 가지고 내가 풀었던 것 같은데, 잠깐 봐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주어진 식이 얘니까 얘가 3a-b-2는 0이야. 이 식이. 그치? 근데 나는 xy 관계식이 필요하니까 얘 둘이를 연립해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야. a는 b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걸로 아마 풀어줬을 겁니다. 그때. 이거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 어렵거든. 이게 산수가 엄청 많단 말이야. 이게 원래 정석풀이야. 그냥 너희 그 교과서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교과서에 선생님이 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기에 가면 이게 정석풀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야, 여기 뭐 찾아. 교점 찾아. 그치? 그리고 한 점 찾아서 그 한 점 그냥 대칭 이동시켜. 맞죠? 그래서 교점 찾고 나머지 한 점 찾아서 그냥 얘를 갖다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더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 더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 이거는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건 아마 살짝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저렇게 그냥 점 하나 점 구할 건데 교점 구하고 나머지 점 구할 건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조금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물론 이게 그 모든 교과서에 있는 정석풀이라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정석풀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뭐냐면 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설명했으니까 아마 지난번에도 있겠지. 찾아봐. 알았지?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하나만 더 할게. 그래도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줘야 되겠지. 하나만 더 할게. 알았지? 아니, 이 풀이를 하나만 더 할게. 이렇게 풀어도 돼. 혹시 본인이 선택을 해. 어느 걸로 할 건지. 그럼 얘들이 대부분 다 이걸로 할 건데요. 그런단 말이야. 얘들이 대부분 다 이걸로 할게요. 그런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제일 쉬워 보이거든. 교점 구하고 한 점만 평이동, 대칭 이동 시키면 되니까. 이게 제일 쉬워 보이는데 문제 따라 다를 수 있어. 이게 지금 식이 그 문제가 실제로 그냥 이렇게 둘 다 미지수 하나도 없이 주어진 식이면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뭔가 미지수가 한 개라도 있으면 살짝 애매해져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라든가 여기에 미지수가 있고 맞은편에 있으면 좀 뭔가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다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두 점 찾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석풀이 이렇게 두 가지 알려줬었죠. 그때도 아마 그렇게 해놨으니까 한 번만 니들이 더 찾아보란 소리야. 알았죠? 근데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 봐봐. 내가 이 직선이 지금 뭐냐면 요거잖아.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요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알 수가 있어. 바로 얘 빨간색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여기가 얘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내가 더 쉽다고는 안 그랬다. 그냥 내 지식자랑 하나 더 하는 것 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찾아 쓰면 되는데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이 빨간색의 그래프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3x-y-2 더하기 k x-2y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그럼 얘가 3 플러스 kx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6k는 0이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저 빨간색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요 직선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하고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이제 풀어도 되긴 합니다. K 값을 구해야 돼. 우리 이제 K 값 구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K 값 구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K 값 구하는 걸로 가서 이제 이 직선의 이 점 위에 있는 직선과 이 위에 있는 점 직선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풀어도 되는데 아마 너희들은 그래도 제일 첫 번째 걸 제일 선호할 겁니다. 아마도 그러겠죠. 문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되게 짜증나겠죠. 그래서 저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요렇게 각이 2등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근데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저거 나오면 당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선을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는 건 어떤 식으로든 정립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책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4회차 시험 볼 거야. 교과서 4회차. 매일매일 시험 봐야 빨리빨리 끝날 것 같다. 내가 고쟁이도 만들고 있습니다.